검찰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 이렇게 말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하루 만에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야말로 검찰이 만든 검찰 개혁안인데요. 핵심이 뭡니까, 이 기자? 네, 가장 핵심은 이 검찰청 세 곳을 제외한 이 모든 특수부를 폐지하겠다 이겁니다. 문 대통령이 검찰 개혁 방안을 내라는 지시를 한 것에 대해서 어제 공식 자료를 내고 이같이 답한 건데요. 이 제외되는 3개 검찰청은 이 특수수사가 가장 많이 몰리는 서울중앙지검 등 2곳입니다. 현재 전국 18개 검찰청에 특수부 7곳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중에 3곳을 빼고 모두 폐지하겠다는 거고요. 이에 더해서 이제 외부기관 파견된 이 검사를 전원 복귀시키고요. 이 검사장 전용 차량 사용을 중단하겠다는 그런 방안도 내놨습니다. 특수부 폐지가 가장 큰 핵심 내용이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요, 6개 검찰청의 특수부만 남기자는 민주당의 개혁안보다 진일보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반면에 일각에선 거의 모든 수사를 담당하는 중앙지검 특수부는 남겨놓지 않았냐,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평가가 극각으로 날리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문 대통령이 이제 직접적으로 지시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갖다가 한 것에 대해서 검찰의 입장에서는 소위 얘기하는 즉각 반응을 보인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 이 청와대라든가 여권에서는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삼을 것이 전혀 없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번에 나온 여러 가지 어떤 그 안들이 이미 방향성은 그 설정이 이미 돼 있었잖아요. 특수부를 갖다가 줄인다는 거.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그 개혁안으로 내놨던 6개를 줄인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확 줄여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중앙지검 특수부 같은 경우에 전국 특별수사의 약 90%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특수부를 없애기는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남긴다라고 하면은 그것부터 없애기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뭐 지금 청와대라든가 여권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갖다가 이제 보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검찰의 입장에서는 현재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어떤 수사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지금 뭐 검찰 개혁과 연계가 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그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논란 자체를 없애버림으로써 조국 일가 수사에 관련돼 있는 그 정당성 확보 또는 수사에 있어서의 어떤 그 속도 조절이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는 검찰에서는 바로 반응을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일각에서는 또 이러한 얘기도 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장관과 결을 맞췄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지난 26일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수부 축소 문제를 묻자 도쿄와 오사카, 나고야 3곳만 특수부가 있는 일본 검찰의 사례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조국 법무장관, 청와대 눈치 보는 거 아니냐, 그러한 검찰 개혁안 아니냐, 또 이렇게 반응을 하던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검찰의 개혁안으로서 과연 이게 얼마나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좀 의문인 것 같습니다. 미흡하다는 말씀이시죠? 문무일검찰청장이 사실 해오던 어떤 이미 발표한 방안이었고요. 그래서 지난해에도 창원을 포함한 특수부 2곳을 줄였고 앞으로 더 줄여나간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패스트트랙에 패온 이런 법안을 보게 되면 아예 검찰 수사를 대폭 줄여가지고 1차 수사는 경찰에게 주고 직접 수사에 어떤 인지할 수 있는 범위 수사 자체를 축소하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놓은 이 방안 자체가 새로울 것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로 외부 기관에 파견 나가 있는 검사 자체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검사가 다른 기관에 나가가지고 해당 기관을 장악한다라는 그런 오명을 쓰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뭐 현재 37개 기관에 57명의 검사가 파견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상당 부분 줄인 것이고요. 차량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원래 법무부에서 차량을 지급하는 그 권한 자체가 차관급으로 대우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줄이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정말 검찰이 정치 수사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제대로 된 정말 국민을 위한 수사기관이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국민들이 차를 한 대가 아니라 2대, 3대 타고 다녀도 뭐라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런 것 자체를 검찰의 어떤 개혁 방안으로 실체적으로 좀 보기엔 좀 어렵다고 보이고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검찰총장에게 지시합니다라고 해가지고 검찰이 개혁 방안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으로 개혁을 당하지 말고 검찰 개혁의 주체가 되라라는 그런 주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변호사님 의견대로라면 알맹이 없는 검찰 개혁안을 지금 이 시점에 검찰이 내놓은 거잖아요. 네. 왜 이렇게 스스로 내놓았다고 보세요? 네, 여러 가지 이제 네. 그 외부적인 수사에 대한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은 지난주 한 2주간 계속된 촛불 집회, 대검찰청 앞에서 굉장히 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촛불을 들고 검찰 개혁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검찰이 이런 어떤 기득권이라든가 대통령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할 때 많은 국민들은 박수를 보냈는데 거꾸로 거기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는 국민들도 있지만 또 상당수 많은 국민들은 아이러니하게도 검찰 개혁해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한다라고 하면 수사에 대한 어떤 결과를 내놔야 되는데 벌써 지금 2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뚜렷한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을 좀 느껴서 네. 검찰이 좀 주체적으로 국민들 명령, 국민들이 요구하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 움직이는 좀 모습을 보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기소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일단 검찰 수사를 기다려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의 검찰을 집중포화하고 있는데요. 총칼은 들지 않았지만 검찰의 난이고 윤석열의 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청문회 날 정경심 교수를 기소한 건 장관 물러나라는 것으로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집중포화가 되고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론까지 일각에서 일고 있는 와중에 아주 관심을 끄는 윤석열 총장의 사석 발언이 지금 화제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그 사석관에 나온 맥락을 좀 먼저 네.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여권 인사들 중심으로 제기된 사퇴론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그래픽을 한번 보실 텐데요. 보시면 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이렇게 윤 총장이 이 불행한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엄중한 국민 심판에 직면할 거다. 그리고 정치 검찰을 자인하고 자리에서 내려와라. 뭐 이런 사태론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이 와중에 윤 총장이 최근 만난 이 전현직 검찰 간부들 이 만남에서 이 전에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 총장 임기가 최장 2년이더라. 이런 발언을 해서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최장 2년이더라 총장 임기가 그거 말은 2년 못 버티겠다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끝까지 버티겠다는 얘기인가요? 일견 들리는 그 뉘앙스는 적어도 2년 내가 보장받았다 그런 소리로 저는 들리는데요. 네. 글쎄 뭐 해석은 각각 다르겠습니다만은. 근데 분명한 거는 이게 1988년도에 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검찰총장 임기를 2년으로 딱 그 법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2년간은 엄밀히 얘기하면 법으로 보장돼 있는데 그런데 또 그게 여태까지 보장이 됐냐면 또 그렇지 않아요. 88년도 이후에 21명의 검찰총장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8명밖에 임기 완료한 분이 없어요. 네. 임기 맞추고 나간 분이. 그래서 뭐 그 부분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끝까지 수사하겠다. 뭐 이런 시각으로도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춰지기는 하거든요. 네. 엄밀히 얘기하면 검찰총장은 행정부 공무원 아닙니까? 네. 행정부 공무원이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지면 그거를 거부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수사는 대통령이 일일이 지시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나누어서 구분해가지고 지금 개혁하라는 거는 네. 그냥 일사불란하게 미리 준비했던 거라고 저는 봅니다만은 후닥닥 좀 가시적인 효과를 준 것 같고 수사는 여전히 가겠다 이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정경심 교수 소환 또 오늘도 아닌 것 같은데요. 내일 또 모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